안녕하십니까. 안심농장의 하얀미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와 다른 채소를 키울 때 자주 받는 질문, 그리고 오보기를 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 어떤 뿌리 영양제를 사용하시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추를 키우다 보면 잎끝이 마르고 갈색으로 변하거나, 그리고 식물이 힘이 없이 시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영양제를 주면 바로 좋아지나요? 예. 제가 해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단순히 영양제를 주는 것만으로는 잠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제품이기는 하지만 유황규산제 오보기를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했고요. 왜 오보기냐 하면 단순히 잎만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뿌리까지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식물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고추에 적용을 해보니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고 시들던 고추도 점차 회복하고 꽃이 잘 피면서 결국 수확량도 늘어났습니다. 제 고추밭에 줄마다 고추를 심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고추 시드름인 현상이 있어서 오보기를 진하게 해가지고 자주 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고추가 다시 자라서 그 나무에서 수확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유황규산 오보기는 유황제입니다. 하지만 일반 유황제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사용하실 때 비닐하우스나 그리고 하우스 파이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황을 사용하게 되면 유황에서는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가스가 대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을 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산성 가스가 쇠에 붙고 비닐하우스에 붙어 있다가 쇠는 금속 표면에 반응해서 녹과 부식을 촉진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에는 재질이 대부분 폴리에틸렌, 폴리카보네이트 등인데 여기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장기간 노출 시, 그리고 장기간 노출 시에 혼탁하거나 비닐이 약해지거나 해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비닐 터짐이 발생을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보기는 달랐습니다. 제가 오보기를 판매하고 납품하고 있지만 오보기 같은 경우는 유황과 규산을 고온 고압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전환한 이온화된 물질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하우스에서 사용해도 비닐 터짐이나 금속 부식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지난 6년간 비닐하우스에서 오보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용해왔고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닐 터짐이나 쇠가 삭거나 그런 증상 없이 멀쩡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보기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6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오보기가 흡수가 상당히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에 표시된 권장량과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과다 사용 시 생육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심리상 약을 넣다 보면 조금 더 넣지, 이걸로 되겠어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 오보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요, 어렸을 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고추 육묘하실 때 고추가 키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자라고 있어요. 뿌리는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데 키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육묘하시는 분인데 육묘를 하고 계신 분인데 오보기를 좀 진하게 해서 자주 치셨어요. 그랬더니 한번 와보라고 해서 키가 안 큰다. 그래가지고 그 고추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저희 밭에 심었었는데 고추가 자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뿌리 자체가 다른 고추들보다 월등히 빽빽하게,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자랐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키만 작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 고추를 정식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고추가 정말 많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추를 좀 다른 거에 비해, 다른 고추 나무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수확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용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뿌리 영양제나 밝은지 같은 경우는 봄과 여름에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오곡이 같은 경우는 종자 소독부터, 그리고 뿌리 소독, 그리고 정시, 그리고 수확기까지 꾸준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어떠한 병이 왔을 때 혼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와 잎 상태를 한번 항상 확인해 주시고요. 손상되거나 병든 뿌리에 대부분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시면 곰팡이나 세균을 좀 줄이는 데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약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살균제와 살충제와 혼용이 잘 된다, 혼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용약제, 특히 살균제와 살충제와는 정말 혼용이 잘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동제나 칼슘제가 들어간 제품과는 엉김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과는 별도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도구와 용기를 깨끗이 소독해서 오염을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곡이 보관은 직사광선은 피하시고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봉하셨으면 기간 내에 빨리 사용하시고요. 습기와 다른 외부 오염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한 경우에는요, 그냥 사실 가위로 잘라내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 잎을 제거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곡이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겉으로만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빠르게 흡수하고 약해도 없고 비닐하우스에 비닐 다짐도 없고 쇠가 녹는 것도 없고 뿌리 건강도 잘 회복이 되고 꽃도 잘 피고 수확량, 결국에는 수확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꾸준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팔지만 사용을 합니다. 안 팔고, 사용하지 않고 안 해보고 파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추뿐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화분 식물에도 같은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벼농사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사례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오곡이를 사용하셔가지고 수확량이 늘었다, 밥맛이 좋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 친환경 쌀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농들, 나는 10만 평을 해, 난 몇만 평을 농사를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을 비교해 본 결과, 그리고 직접 해주신 말씀들을 들어본 결과 정말 효과가 있구나, 정말 효과가 좋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벼농사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식물 관리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